4년, 5년 정도를 개같이 일했거든요. 아빠의 밑에서. 근데 저한테 용돈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집에서. 가만히 게임하고. 우리 남편은 중학교 때 엄마 일하시고 아빠 안 계시고 그러니까 맨날 게임만 하고 살았대요. TV도 안 보고 게임만 하고 살아온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좀 보듬어주고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사실 제가 엄마 아버지가 이제 일찍이 이혼을 하셨어가지고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온전한 가족의 삶을 살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게 딱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항상 지금까지도 받고 있죠. 예. 뭐 부모님 뭐 쌍욕하면서 말다툼하는 건 뭐 당연한 기본이고요. 아빠가 손찌검하는 거 보고. 엄마한테? 엄마는 맨날 불 꺼진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우는 거 보고. 그러면서 이혼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엄마가 또 일이란 일은 다 하면서 저희 셋을 막 다 기르고.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부터 내가 아빠 노릇을 한번 해보겠다고 연락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힘들어서 미국을 갔으면 좋겠다고 되게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한테 짐이 되어주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미국은. 플로리다에 굉장히 저기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조금 시골 같은 할렘가 스타일로 자랐었어요, 저는. 최악이었죠. 4년, 5년 정도를 개같이 일했거든요. 아빠의 밑에서. 근데 저한테 용돈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그 거의 막 100석 정도 되는 좀 꽤 큰 규모의 레스토랑이었었어요. 꽉 차요. 붐벼요. 막 사람도 많았어요, 심지어. 근데 직원은 홀에 새엄마, 수지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100명이 앉는 테이블을 둘이서 감당하고. 그 말이 돼? 저는 주방 보조, 설거지, 서빙, 그러다가 저녁 5시 넘어가면 저녁 준비 엄청 많아요. 그거를 쉬지 않고 했어요. 쉬지 않고.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때 식당, 레스토랑을 시작했을 때는 종업원을 다 잘랐어요, 아빠가. 그 종업원까지 준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수지 너가 나와, 필립이 너가 나와. 정말 너무 대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어가지고 공부를 진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아빠가 약속했었거든요. 대학교 보내줄 거다. 차도 사줄 거다. 뭐 좋은 차도 바라진 않았어요. 그냥 다니기만 할 수 있다면 그 차 타고 막 친구들하고 막 놀러 갈 생각도 하고 캠퍼스 막 CC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졸업을 해서 이제 대학교를 보내줘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아빠, 저 대학교 이제 곧 학기 등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딱 피면서 야, 내가 물려줄 테니까 이래. 이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그러면서 막 사방팔방 막 뛰었어요. 그때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근데 아빠가 그거 보더니 웃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빠가. 제 마지막 아빠예요, 그게. 왜냐면 그 얘기를 나눈 새벽에 야반 도주를 했거든요, 저는. 인터뷰를 보는 내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좀 미국 상황이 어땠는지 조금만 더 저희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친누나. 네, 연년생 누나가 한 명 있어요. 같이 가신 거예요? 같이 갔어요. 그럼 그 누나도 같이. 큰맘 어머니가 이제 대학 보내시고 미술 가르치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아유. 불은 보내고 미국 있는 동안 연락을 아예 어머니도 연락을 안 그럼 하시고 미국에서는 누님, 우리 필립 씨, 아버님 이렇게 세 분이서. 새엄마 새엄마, 그다음에 스텝 이제 브라더를 스텝 브라더 두 명 있었고 흑인, 한국인, 네, 아프리칸, 아메리칸, 코리안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혼혈이었어요. 그냥 제가 그래서 아버지 저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진짜 조금이라도 있으면 금전적으로라도 내가 그때 몇 년 동안 일한 돈 내가 신혼 살림하면서 내가 와이프한테 보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 어깨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되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렇게 막 한두 번 정도 통화했는데 어느 날은 그냥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받았지? 400만 원인가? 500인. 근데 400만 원 내면서 정말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일한 금액으로 따지면 저는 억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미국 한 달 월급이 네. 400~500인데 저는 정말 돈의 문제가 아닌 돈의 문제가 아니지만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그 아까 인터뷰 영상에서 보면 아버지의 비웃음, 야반 도주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빠가 그거 보더니 웃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빠가. 그 얘기를 나눈 새벽에 야반 도주를 했거든요, 저는. 근데 필립 씨 마음 안에 또 필립 씨 기억 안에 그러한 기억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필립 씨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렇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필립 씨가 받아들이기에는 아버지가 나를 노동력의 일부로 사용하려고 나를 오라고 그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상황이 가자마자 일을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점심값 네. 이것도 요번에 인터뷰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처음으로 들었는데 그 몇천 원 그거만 점심 그 급식값 그것만 받았대요. 그리고 옷은 그 스텝 브라더 옷 같은 거 다 내려있고.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집은 이제 새 엄마 거였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금은방 같은 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금을 사오시는 돈이 새엄마가 일하는 돈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빠가 떳떳하지 못한 관계구나. 예, 그래서 저도 가자마자 이제 약간 이 수지타산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아마 발렌타인스데이나 이런 데는 금이 잘 팔려요. 그러면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일이 터지더라고요. 무슨 일이요? 어떤? 그 돈을 카지노에다가
그러니까 또 벌면 또 모르겠는데 또 잃어서 와요 또. 근데 그게 또 한두 푼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 확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뭘로 버티셨어요? 꽤 긴 기간인데. 그러니까. 금은방에 있는 금을 다 팔고 이제 갑자기 요식업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인수를 하던 방법이 이제 새엄마의 집을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식당을 인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버텼어요. 그러니까 새엄마가 이게 만약에 요식업이 잘못되면은 이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집이 날아가니까. 네. 그게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버텼어요. 막 새엄마한테 미안한 거예요, 제가 괜히. 그래서 제가 떠난 시점도 그 다 빚을 다 갚았을 갚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는 조금 버틸만 하구나. 이제 좀 나가도 될까? 해서 마음의 짐을 조금 네.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군요. 버티셔. 근데 필립 씨가 진짜로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너무 어린 나이에 네. 공부하고 그렇게 진짜 친구들하고 놀아도 그것만 해도 진짜 머리가 꽉 차는 나이에 아니 무슨 한 가정을 책임져요. 미래가 없는 삶이었죠. 그리고 못됐다.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가 자식을 노동력의 일부로만 생각했다고 느꼈다면 너무 네네. 그거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필립 씨가 상황은 다르지만 아내가 왜 어머니 돈을 좀 지원해 네. 주셨을 때 고맙지만 감사하지만 미안함이 탁 건드려졌을 그러네요. 때 네. 굉장히 과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네. 어쩌면 미국에서 그런 겪었던 그러네요. 경험과 일치하네요. 관련이 굉장히 깊다고 봅니다. 들어보니 그러네요. MMPI를 해봤더니 우리 필립 씨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다른 사람과의 조화, 협동, 연대감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더라고요. 두루두루 잘 지내야지 잘 지내지 않으면 본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분이세요. 좋은 점인데요. 필립 씨의 이런 점이 좀 지나친 면이 있어서요. 네. 가끔 지나쳐지면 자기 주장을 못하고 지나치게 위축이 되거나 상대의 말을 그냥 따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상대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때 혹시 갈등이 심해져서 네. 이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거나 떠나면 혼자 남거나 버려지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도 미국에 갈 때도 내가 미국 가서 새로운 기회를 얻어봐야지 보다는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려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지나치게 맞춰져 있는 부분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도 그 힘든 4년 6개월을 버틴 거는 누나도 생각을 했을 거고 여전히 자기 자신보다는 어머니를 더 많이 걱정했던 것 같고 또 심지어는 새어머니를 걱정했고 그리고 어쩌면 그냥 순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나은 해결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생각과 마음을 표현 안 하면요 거기서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면 갈등이 더 심해지고 관계가 더 나빠져요. 한국은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그냥 그야말로 그냥 아무런 네. 통보 없이 그냥 나오셨어요 밤에? 4년 넘는 그 기간 동안 대학교에 대한 말을 언급을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기필코 도망쳐야 내가 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던 정말 좀 부유하게 살던 형님이 한 분 계셨었거든요. 그 형님 집으로 간 거죠. 그때부터 정말 새로운 세상을 봤던 것 같아요. 와, 형 집 진짜 좋은 데서 산다 이러면서 형 대학교도 그 형이 또 공부를 또 잘했어가지고 사립대학교의 그 캠퍼스 모습 보면서 와, 형은 이렇게 좋은 데서 대학 다니는구나. 되게 꿈만 같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우리 미나 씨가 남편을 그렇게 대학을 보내주려고 하셨군요. 대학 못 간 남편의 한을 알아서 공부를 그런 시켜주고 거죠. 싶으셨군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대학을 보내고 싶어 하셨는지.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이 일자리를 소개시켜 줘가지고 인생 처음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액세서리 가게에서 3개월 일했거든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좀 넘는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도 바로 홍대 가서 일부터 찾았어요. 네, 그 일을 하는 즐거움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솔직히 어머니에 대해서 좀 어떠셨어요, 마음이? 엄마는 이제 또 다른 남자랑 살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그래서 제가 오길 바라지 않으셨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하게 살고 계셨길 바랬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를 봤는데 더 힘들어하는 얼굴이었어요. 더 힘든 얼굴이었어요. 제가 새아빠랑 엄마를 이혼시켰어요. 그 엄마가 조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으로 가고 있더라고. 그 수익금이. 그래가지고 그 남자 없이 가족끼리 살게 됐었어요. 현재도 낳아주신 뭐 생부 아버지와 네. 어머니가 계시지만 네. 오늘 내내 필립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필립 씨는 정서적으로는 고아처럼 정서적 고아 같은 상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서적 고아 같은 상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겠구나. 가장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오는 부모에게서 받는 사랑과 부모로부터 받는 존중을 많이 경험을 못했구나. 물론 어머니는 필립 씨를 사랑하셨겠지만 네. 또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하면서 왜 서운함이 없었겠습니까? 자녀 간에 뭔가 비교 내지는 내가 좀 애정을 덜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 겪는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서운함과 섭섭함과 또 억울하기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가정,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잘 지켜줘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부모의 사랑. 맞아요. 부모의 사랑. 선생님께서 뭐 가족이 받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면 이게 답이구나라는 어떤 그 뭔가 근데 네. 그 저도 지금 들으면서도 지금부터라도 뭔가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나? 이게 사랑이라는 거, 사랑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뭐 인위적이라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해서 이걸 그냥 신봉을 하듯이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그냥 믿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나 씨하고 필립 씨가 했던 거 사랑받습니다. 그냥 사회적인 통념, 일반적인 기준에 맞춰 봤을 때 네. 17살 나이가 더 많지만 그녀를 있는 그대로 네. 바라보고 사랑해준 마음, 그거 사랑받습니다. 아내가 좀 행복해하면 네. 나는 됐어. 내가 좀 참아보지 뭐 라고 했던 그 순간의 그 마음도 사랑받습니다. 미나 씨가 남편의 어린 시절 또 성장하면서 겪었던 아픔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가엾어하면서 애틋하게 생각하고 측은하게 생각한 것 역시 사랑받습니다. 마음 안에서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뜨거운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지금까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와이프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물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진짜 같이 7년 동안 있으면서 돈을 한 푼도 못 벌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 죄책감이 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남편분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지만 이 아내 미나 씨가 정말 같이 있으면 편안한, 믿을 수 있는 완전 첫 번째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 그러니까 빠졌었죠. 네, 아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이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뭐 그렇다고 뭐 어른이랑 사귀고 있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네네네. 네, 그런데 그 매력에 네.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나 씨는 딱 두 가지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 사이에는 살아갈 힘을 얻는 게 정서적 교감이에요. 공감이고. 그래서 요거를 많이 좀 배우시면 배워져요. 그래서 요걸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부부의 사랑은 같은 위치에서 해야 돼요. 이게 누군가가 더 좀 능력이 있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듯이 하는 사랑에서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등한 사랑은 언제나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같은 층에서 그렇게 사랑을 좀 나누시고 남편을 대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우리 필립 씨는 제가 여쭤볼게요. 미나 씨에게 우리 필립 씨가 생각하는 의견이라든가 마음을 이야기하면 아버지처럼 전혀 수용 안 하고 안 받아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필립 씨는요, 이제부터 옐로우 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옐로 카드. 네, 게임은 표현을 퇴장인데. 네, 맞아요. 표현을 꾹꾹꾹꾹 참고 있다가 옐로우 카드 없이 그냥 바로 레드 카드 막 폭발. 네, 그거 하지 마시고요. 네. 옐로우 카드로 약간 표현을 하는 거죠. 신호를 주는 거죠. 나는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지금은 내가 마음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당신이 내 마음을 들어주고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나한테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러한 옐로우 카드를 좀 사용을 꾹꾹꾹 참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도 몰랐고 너무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기회로 이제 저희 부부가 좀 깊은 대화를 하고 저도 정서적인 교감이라는 거를 처음 배웠거든요. 그 얘기를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교감을 해주면서 좀
남편의 그 힘들었던 과거를 좀 더 털어낼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멋지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진짜. 네.